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구당을 운영하시는 명리 선생님의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개수일간의 병오년 운세를 요약하여 올립니다. 각 일간별로 일간 외의 천간에 있는 글자들을 병오년 연운에 비추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병오년의 경금일간 천간에 있는 글자들에 대한 통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입장에서 병오년의 이 오화는 병화의 뿌리로 양인을 가진 것임. 그러면 편관 중에서도 아주 넘버원 편관인 것임. 그러면 편관제와 3법이라고 세 가지 방법이 있음. 식상, 인성, 겁제. 양간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음간은 상관으로 합사를 시키는 부분이 있음. 그러면 식상이면 임계수이고 인성은 무기토 그리고 겁제는 신금임. 그러면 병오년 경금사주에 이 임계수, 무기토, 신금 글자가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임. 뜨기도 하고 그런 것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 좋은 것임. 운 좋은데 운이 30% 좋은지 40% 좋은지는 그 좋은 글자의 근이 지지에 있거나 하면 조금 더 좋은 거고 이런 실질적인 생각을 해봐야 그게 진짜 운임. 하여튼 임계수, 무기토, 신금 같은 글자들이 병오년에 있으면 조금 도움되죠. 그래도 덜 힘들겠죠. 물론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한 편관제와 3법의 행동을 한다는 얘기임. 힘들 거라는 예상을 미리 하는 것임. 모르고 두드려 맞는 거하고 미리 예상하고 싹 피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임. 그리고 항상 이 편관들은 공이 거의 시속 130km 정도로 날아 들어오는 건데 병오년은 오화를 가진 편관이라 한 160km로 날아 들어오는 것임. 그러니까 이게 병자다 하면 100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임. 이렇게 공이 날아온다고 하면 식상은 이 공을 칠 수 있는 방망이가 있는 것임. 그리고 인성은 그 공을 받을 수 있는 글러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겁은 나 대신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임. 이 편관제와 3법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내가 이 불맛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됨. 경금이 병화를 보는 것은 내 외모를 꾸미는 것도 됨. 성형수술을 하는 것, 아프지만 좋은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병오년의 경금일간 천간에 가불목이 있으면 경금에 병오라는 샘불이 왔는데 거기에 산소를 집어넣어 더 펌프질하는 것임. 가불목은 재성이잖아. 그걸 제대로 재생살이 걸렸다고 하는 것임. 그럼 그 재생살이 언제 걸렸느냐? 병오년에 오하니까 인오술의 인년부터 걸리는 것임. 그러면 인년에 뭔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 하면 병오년인 올해는 어떻게 돼? 최고 절정. 근데 인년에 경금이 뭔가 새로 시작을 해서 지금 괜찮아지고 있다면 병오년에 엄청 좋아지는 것임.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게 삼합을 기준한 해석임. 올해가 오하다 하면 이제 인오술 이렇게 보는 것임. 그래서 이런 가불목이 있는 사주는 병오년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민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 하면 재생살로 인해 굉장히 힘든 것임. 그러니까 거의 부도 위기까지 가는 거지.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비전이 없다 해서 그만두면 부도까진 안 가겠죠? 근데 부도 나는 이유는 끝까지 놓지 못하고 안 되는데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무리수를 두기 때문임. 재생살은 그렇게 무리를 함. 그러니까 재생살 운에는 내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함. 병오년의 경금일간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불이 있는데 또 불이 온 거니까 누그러질 생각은 안 하는 것임. 경금이 기존의 불기운을 막고 있는데 또 불운이 왔어. 그럼 힘든데 힘든 게 온 것임. 버티면 됨. 버틸 수는 있음.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래. 힘든 상황에서 달릴 수는 있는데 뒤에서 밀면 쓰러짐. 그 미는 게 목생화시키는 것임. 근데 화가 있는데 화가 또 온 것은 그냥 버텨. 버티는 수밖에 없음. 힘들긴 하지. 어떻든 가불병정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됨. 그리고 무기경신임계는 내가 해결 볼 수 있는 글자들임. 그리고 어떻든 경금은 병오년의 병화를 해결해야 된다. 그 해결하는데 온몸으로 그걸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 힘들긴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노하우와 경험과 멘탈을 배양하는 그런 운이 된다는 것임. 그게 돛 닦는 운이지. 편관운은 그냥 돛 닦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편관격은 평생 돛 닦는. 다음은 병오년의 신금일간 천간에 있는 글자들에 대한 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의 신금일간 천간에 가불목이 있으면 재생관에서 돈 벌어요. 돈은 많이 벌지만 힘듦.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고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임. 병오년에 신금일간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신금일간 입장에서 병정화는 의무임. 그러니까 의무인데 또 의무가 온 거잖아. 그럼 일이 많아진 것임. 내가 돌봐야 되는 것과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진 것임. 근데 병화는 정관이고 정화는 편관이라 정화가 천간에 떠 있으면 많이 힘듦.
병오년에 신금일간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 괜찮음. 저 더위를 내가 어떻게 견딜지를 아는 것임.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려고 할 때 이 무기토가 있다면 사전에 다 조사해봄. 그리고 무기토는 인성이니까 남이 인정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능력 있네.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힘들어도 기분은 좋음. 그런 것임. 근데 만약에 인성이 없다면 힘든데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다는 것임. 병오년에 신금일간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 경금은 겁재인데 겁재의 개념은 혼자 하면 힘들지만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덜 힘듦.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도움 같은 것임. 그리고 신금은 쟁합이 될 수도 있거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관이 오다가 나한테로 안 오고 쟤한테로 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정말 괜찮은 직장에 저 친구는 되고 나는 떨어진 거야. 그러면 나는 안 좋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거기서 고생하고 있더라 이런 것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병오년에 신금일간 천간에 임계수가 있으면 신금일주 입장에서 병오년의 오화가 나를 재업그레이드 시키는 환경인 거잖아. 그럼 거기서 적응하려면 임수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적응한다임.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것임. 그런데 병오년의 병화와 임수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열받을 일들이 많음. 내가 열받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임. 도 닦아야 됨. 지지에 신금 같은 뿌리가 있으면 이게 더 세지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것임. 해결사 역할도 함. 그러니까 병오년에 신금일간 천간에 갑을 목은 재생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봐야 하고 무기, 경신, 임계는 토의 역할, 수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수를 지속적으로 생해주는 금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운이라고 생각하면 됨. 다음은 병오년의 임수일간 천간에 있는 글자들에 대한 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에 임수일간 천간에 갑을목이 있으면 임수일간 입장에서 갑을목은 식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상이 병오년에 바빠짐. 조용히 있으려고 해도 바빠지는 상황이 생겨서 임수의 기운이 빠지는 패턴이 됨.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또 임수가 약한데 식상생재에서 재다 신약하는 형국들이 있는데 재다 신약들은 돈 많은데 가서 직장 생활해야 됨. 은행 같은 곳. 그런데 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다루잖아.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욕심내서 편법으로 뭔가를 한다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거 조심하라고. 그게 욕심임. 재다 신약은 이상하게 직장을 들어가도 돈 많은 직장에 들어감. 옛날로 치면 재다 신약은 부잣집 머슴임. 근데 부잣집 머슴이 돈 욕심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무리하지 마라 이런 것임. 만약에 천간에 갑을병정 같은 목화의 기운이 강하면 그런 욕심이 생기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임. 병오년에 임수일간 천간에 무토가 있다면 무토는 편관이고 병오년에 병화를 봤으니 재생살이라 힘들잖아. 근데 힘든 만큼 나를 컨트롤하는 건 있음. 임수일간이 만약에 천간에 목화의 기운만 강하고 이런 토가 없으면 욕심을 컨트롤 못함. 자기 절제를 못함. 그래서 토는 자기 절제를 하는 맛은 있는 것임. 다만 구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너무 재생살 형국이 되면 안 좋지만 그것도 금생수가 되고 화운이 오고 무토가 있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임. 이제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승진하거나 총대 매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는 것임. 병오년에 임수일간 천간에 기토가 있다면 기토탁임이라 해서 잘 못 쓰다가 이제 병오운이 오면 이관은 잘 쓰는 것임. 그렇게 보시면 됨. 병오년에 임수일간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 임수일간에 경신금은 인성이고 병화가 왔잖아. 그러면 이제 조급해하지 않는다. 제가 나를 필요로 해서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임. 내가 가진 것을 얘가 지금 써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됨.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이 되는 것임. 난 가만히 있는데 돈을 만들어다 주는 것임. 그게 신금 인성하고 병오년 병화하고 병신 앞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임. 그런 형국들이 생긴다는 것임. 그렇게 생겨서 정민년에 정화가 있으면 다시 교정보고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임. 병신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 신금은 상품인데 임수는 이 신금을 팔 수 있는 존재임. 그래서 그 신금을 파는 조건으로 병화라는 돈을 받는 거란 말임. 원고료를 받는 조건이라든지 뭐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도 되는 것임. 병오년에 임수일간 천간에 임계수가 있으면 천간에 임계수는 같이 가는 거고 같이 바빠지는 것임.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같이 있는 것은 좋은 거잖아. 혼자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같이 불을 끄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오년에 임수가 진짜 할 일이 많은 것임. 근데 그 할 일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해결해 주는 것임. 그러나 해결을 잘하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임. 병오년에 화를 보는 임수와 계수는 조금 다름.
임수는 그 화를 확장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개수는 자칫하면 자기도 뜨거운 물이 돼 버려 온수가 된다고. 개수가 화기운이 강해지면 정신적으로 미치는 것임. 그러니까 병오년의 개수는 과열로 인한 걸 조심해야 함. 다만 이제 금수가 강하면 그럴 일은 없지만 병오년 개수는 좀 조심해야 됨. 돈에 미치는 거야. 근데 임수는 돈에 미치는 건 아니거든. 다만 이제 과장이 심할 수는 있음. 임병이 허풍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임. 어쨌든 나는 병오년의 주인공은 일주 중에 임수일주라고 생각을 함. 그러니까 병오년에 임수가 있는 사람들이 옆에 나타나면 그래도 내 운이 아직 안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임. 다음은 병오년의 개수일간 천간에 있는 글자들에 대한 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의 개수일간 천간에 갑을목이 있으면 아주 좋은 것임. 연결시켜주는 거잖아. 더군다나 개수는 목을 좋아함. 그게 자연의 이치거든. 물이 촤악 흐르는데 태양을 보면 올라가고 싶은 게 개수임. 그게 가장 큰 본능임. 그러면 그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목이거든. 그게 자식임. 그러니까 개수 일간이 목이 있으면 완전히 올인하는 것임. 내 희망 같은 것임. 내가 자식 등에 등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 사다리 같은 거지. 그게 목이란 말임. 개수 일간이 병오년을 보고 천간에 갑을목이 있으면 저 정제를 내가 가져올 수 있음. 맞선을 보러 갔는데 너무 환상적인 거야. 개수 입장에서 병오년은 그럼 좋다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식상이라고. 그게 목임. 그러니까 갑을목은 좋다. 이런 것임. 개수 입장에서 갑목은 상관인데 개갑이 사실은 아주 정통으로 병으로 가는 것임. 그런데 게을은 식신이잖아요. 이건 조금 다름. 개갑은 가야만 하는 거고 게을은 본능적으로 가는 것임. 개갑이 있는데 병오년이 오면 드디어 내가 돈 벌 때가 됐다.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게을이 있는데 병오년이 오면 돈 벌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한 것임. 일했는데 돈이 들어온 것임. 병오년의 개수일간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재성혼잡임. 재성혼잡은 말 그대로 재다신약인 것임. 비슷한 것임.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자기 팔자에 목이 있는지 봐야 됨. 그 다음에 이 재성의 그릇이 있으려면 금이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임. 한마디로 사주에 금이 있는 사람들은 수학을 해본 사람들이란 말임. 이 사주를 농사로 따지게 되면 금이 있는 사람들은 수학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임. 금이 없으면 열매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열매를 수학해보지 못한 사람하고 수학해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 개념임. 그리고 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 개수가 목이 있으면 물과 햇빛으로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할 텐데 햇빛이 오면 뭐 하겠냐고. 나무가 없는데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남 농사 지은 것을 유통하거나 그런 방법을 쓰겠죠. 다만 이제 천간에 병정화가 있고 또 병오운이 오고 월에서 여름이다 하면 화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개수에 불이 엄청나게 많으면 끓어서 말라버린다. 그러나 안 죽어요. 오행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 개수가 아무리 화가 많아도 토만 있으면 살아요. 특히나 이런 기토 같은 것. 화가 있으면서 신약한데 기토가 있으면 재생살이잖아. 그러면 힘들긴 하지. 그런데 힘들수록 살려고 함. 그래서 허튼 짓을 안 함. 그건 종살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임. 하여튼 개수에 그런 토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 개수는 노출이 된 거잖아. 그러면 진짜 말라버리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으면 산다는 것임. 그러니까 병오년에 여름생 개수와 여름대운 개수는 재다신약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개수일간 재다신약 사주들이 화운이 오면 재성이 많은데 재성운이 온 것일 뿐임. 욕심 안 내면 됨. 절대 재다신약에 재성운이 온다고 해서 개수가 말라 비틀어진다는 생각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임. 멀쩡하게 잘 살아있음. 인간이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살려고 어떤 방법을 쓴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임.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 이치가 그래요. 여기 설탕물이 있는데 그냥 설탕물이 따뜻한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임.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후에 천명을 기다려야 함. 그리고 운 좋다고 자랑할 것 없음. 병오년에 개수일간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 그늘이 필요한 거고 무토는 무게 앞에서 뜨거워지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음. 아무리 정관이라도. 그러나 오히려 기토는 편관인데 화기운이 강하면 산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산다. 그게 인간임. 병오년에 개수일간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 인성인데 병오는 재성이야. 그러면 물물교환 같은 것임. 재성이 인성값을 매겨주는 것임. 그러니까 병오년에 금을 가진 사람은 비유를 하자면 진품 명품에 나가는 것임. 내 금이 얼마인가 해서
병오년에 개수일간 천간에 임계수가 있으면 나 혼자 벌면 100만 원 버는데 둘이 벌면 4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주고 내가 2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100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임. 지금까지 서구당 선생님의 경신금일간과 임계수일간의 병오년 운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운이든 안 좋은 운이든 운보다 중요한 건 늘 준비하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오느냐 차이일 뿐 준비된 자에겐 기회가 꼭 오게 마련이라고 하시니 선생님 말씀대로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천명을 기다리면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